언니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뭐 가방이라든지 언니 소지품 같은 것도 항상 엄마가 이렇게 골라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아이돌이다. 제가 진짜 기억에서 못 잊겠는 게 그 대학 입학 소식 듣기 전에 그 시우의 정말 좌절 가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시우가 본인한테 너무 엄격한 편이다 보니까 항상 본인을 극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고 막 임한다든지 시우가 할 수 있는 한 수면력과 식욕을 다 배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까지도 무슨 운동을 3시간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꽂혀가지고 공부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아빠 나 내일 아침에 10시에 들어와 뭐 학교에서 늦게 들어와 뭐 독서실에서 있다가 들어와 그래도 요만큼도 거기에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우가 자주 아프고 또 면역력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요건 좀 걱정이네.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요즘에 뭐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 열정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뭐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은 면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 식욕, 막 수면욕 이런 것까지 막 과도하게 이제 막 참고 억제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너무 채찍질을 하는구나. 아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저러다 병 나면 어떻게 뭐 이럴 정도로. 예, 제가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그러시죠. 했어요. 뭐 제가 어떤 게 걱정되는지 한번 오히려 들어볼까요? 네. 너무 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좀 말리는 쪽이었죠. 너무 막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러다가 쓰러지고 잘못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니 근데 정말 독하다고 말할 네,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나는 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애가 생활 태도도 막 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았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네.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자꾸 자더라고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밤새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쵸.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또 여기서는 또 뭐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맞아요. 조용히 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애들이 조용하지가 않고 다 키가 활발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거를 제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마다 탈의실에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옷 갈아입는 시간? 그럴 때 빼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 들고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단하다. 탈의실 가서 공부를 했구나.
근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잠을 이겨내기라는 건 진짜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그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잠이 많지만 우리 시우도 제가 볼 때 잠은 많아요. 시험 기간에는 사실 실기랑 공부를 병행해야 돼서 진짜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잔다든지 놓치면 어떻게, 지나치면 어떡해요? 아, 한번 지나친 적도 많아요. 제가 아침 6시에 온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 10분 전에 이제 아빠 10분이면 도착해 그랬는데 1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되지. 지하철이 뭐 시간 크게 맞잖아요. 연착되고 그러지 않죠. 막히는 게 막힐 일이 없어요. 아, 네. 그거 기다리는데 30분이 오버가 됐거든요. 그럼 걱정된다. 와, 저 걱정되지. 진짜 막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고 지나갔더라고요. 지하철에 잠이 들어가지고. 종점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근데 종점에 도착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설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그 반대 종점? 네, 종점이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완전히 그때 기절한 거야. 아유, 잠이 부족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있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독하게 한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약간 가혹할 정도로 본인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네. 분명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1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한번 경험한 이후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계속 커져서 뭔가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1등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쟤 저번에 1등 했는데 이번에는 성적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네.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사실 어떤 좀 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실기평가에서 이제 다 남들 앞에서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평가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 네,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사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백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실기평가를 본 건데 그렇게 점수도 낮게 나오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네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얼마나 약간 얕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이런 일은 없게 해야겠구나. 한번 또 경험해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금 이런 정도가 얕았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일에 크게 되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뭔가 유능한 사람이어야지만 시우다운 거죠. 그러고 싶었 네, 그런 마음이 아주 큰 것 맞아요.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포부가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 그러니까. 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커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했던 거, 내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내가 됐을 때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맞아. 불안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 박시우는 그래,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 유능한 거를 발휘하기 되게 노력도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야 나다운 거지. 이런 게 맞아요. 많았던 거죠. 맞아요. 네네.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작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뭔가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그런 걸 기대를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배신감이나 약간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거에 크게 데이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 그러면 입시 때도 그냥 다 떨어질 걸 미리 생각해놓자.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도 그냥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적당하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비, 마음의 준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정도가 커지면 좀 괴로워지는 거죠.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걸 진행해야 되니까. 사전에 우리 시우에게 MMPI라고 500 몇 개짜리. 네, 맞아요. 네. 하라고 해서 제가 좀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시우 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한 편이고 본인이 굉장히 잘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잘 기능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생활을 해내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하는 바람이 아주 크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 사람들에게서 무시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늘 존재를 증명을 네. 해야지만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시우 양이. 이런 거를 동기라고 해요. 동기. 동기라는 거는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어요. 내적 동기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든가 내가 이런 거에 기여를 해보겠다라든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근데 외적 동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저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죠.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어떤 거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나가 있고요. 또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적 동기가 더 많으면 이거는 나보다는 외부의 상황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데 힘을 잃기도 하죠. 내적 동기가 단단하면 웬만한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고 단단하게 지켜나가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우는 내적 동기는 어떤 거고 또 외적 동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내적 동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를 향한 꿈이 아니었나. 사실 저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아빠 딸인 거를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서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조금 우리 가족 조금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니 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아빠 이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언니가 아빠랑 같이 방송에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언니가 좀 어린 나이에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맞아. 아빠 영향으로 방송에 나왔다. 뭐 다 아빠의 그런 환경들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다 커서 나 혼자 힘으로 꼭 데뷔를 해야지. 절대 박남정 딸이라는 키워드를 나는 달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중간에 좀 설득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연예인 자녀로서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고 당연히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빠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권유를 했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 그럼 오늘 상담소 나오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셨겠네요.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 네. 대학교에 5군데 합격이라는 증명을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증명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도 다 좀 다르거든요, 자녀가요. 네, 생물학적 특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커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좀 성격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시우는 이렇게 보니까 원래 좀 주도적이고 네.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언니는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기사에 나와도 언니 이름이 먼저 나올 거고 만약에 시우 얘기가 좀 나와도 누구의 동생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이제 나이상 맞아. 상황상 오롯이 본인의 능력과 모든 노력으로 나를 증명할 거야 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죠 시기가. 네. 그렇게 무르익기 전까지는 나는 안 나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내가 충분히 발휘할 땐 난 나설 거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볼 열정 때는 있게 할수 언니한테 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시은 양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언니가 부각을 받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렇게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시우에게 있어서 왜 유독 언니가 네. 외적 동기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우선 언니랑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어릴 때부터 너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니야말로 정말 너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고 드라마 촬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까지 이 4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그거를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막상 고3이 되고 그때 언니는 진짜 어떻게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언니가 했는데 난 못하겠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 힘든 거 해내는 거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겪어내야 하는 거구나라는 기준치들이 생겨나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 카인이 네. 아벨을 죽였죠. 네네 맞습니다. 네 카인과 아벨이 형제죠. 근데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 신이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동생을? 네. 왜 그랬대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우주의 유일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출발 자체가. 그래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좀 있지요. 어쨌든 나는 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언니를 굉장히 닮고는 싶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런 뭐 궁금증도 좀 생겨요. 우선 언니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외형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엄마가 골라주시고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화장품? 아니면 들고 다니는 뭐 가방이라든지 언니 소지품 같은 것도 항상 엄마가 이렇게 골라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 나는 나중에 사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나까지 막 이렇게 너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부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네, 네. 언니만 좀 주목받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말 나온 김에. 네. 항상 언니랑 엄마랑 매일매일 통화를 해요.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좀 힘들었던 일들 또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언니의 약간 힘든 고충들이나 그런 거 들어주기에도 엄마가 너무 벅차 보이시는 거예요. 한 명 감당하기에도. 저는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학생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막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엄마나 아빠가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신경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게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전 무슨 말씀이 충분히 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누구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약간 그런 데서 오는 그냥 본인 내면에서 오는 네. 섭섭함이 맞아. 있었겠지.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부모님에게 얘기하기도 어렵지. 왜냐면 부모님 너무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신다는 걸 아니까. 시기나 질투가 너무 강해지면 약간 파괴적이죠. 나 자신한테도 피해가 되고 상대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심지어 카인과 아벨은 네, 그런 이제 피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러움이 개인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우는 언니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게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나인 부분이 좀 줄어들고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러면 불안해져요. 또 특히 이제 새로운 대상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천부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주는 또 환경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 사람하고 또 견주어보면 내가 또 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만의 명확한 나의 내적 동기를 딱 찾아서 단단하게 딱 세우고 가야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기회에 제가 꼭 바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시우 양이 나온 김에 네. 우리 시우 양처럼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3월에 시작을 하는 새내기 금쪽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소위 말 이사막권들. 그렇죠. 와. 2사학번. 그 친구들에게 은영 매직을 함께 뿌려주시죠. 그런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우뿐만 아니라 지금 막 새내기들. 그래서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인간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3번의 큰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성장통은요. 만 나이로 한 2~3살 때. 이때 아이들이 엄마하고 내가 한 몸이 아니었네. 그러면 나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내가 좀 더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나름 나의 발달 과제를 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나름 좀 힘들어요. 두 번째 성장통은요. 아동에서 또 성인이 되기 전 단계. 생각과 마음이 커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의 또 생각을 또 이렇게 단단하게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명 사춘기. 세 번째 성장통은 어른의 길에 문을 열었어요.
딱 내드렸어요. 시우양이구나. 네, 네. 성인은 성인이에요. 어. 근데 아직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특히 이제 완연한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길목에서 겪는 이제 성장통은 사실 이제 부모 도움 없이 내가 오롯이 치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부모와 의논은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좀 더 아플 때도 있고 또 좌절을 하면 본인이 또 딛고 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정말 나만의 단단한 내적 동기입니다. 누군가는 너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스스로 아니야. 이번에 이 경험은 나한테 정말 재앙분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만의 내적 동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면 뭐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좀 일어설 수 있겠죠. 물론 일어서는 과정이 아프기도 해요. 언제나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뭔지 네. 오늘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니랑의 관계가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했어? 서로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되게 좋은 관계이긴 한데 저희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출연도 이렇게 같이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있으면 얘기 나눠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쌓여 있어요. 매일매일 봐도. 저희는 항상 함께입니다.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게 보통은 뭐 일 끝나고 이러면 좀 연인이랑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언니랑 서로 이렇게 하니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두 분이 떨어져야 좀 연애를 하실 것 같다.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은 언니한테 연락해서 여기 가보자고. 여기 맛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때? 사실 그 어떤 다른 사회적 관계가 필요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게 좀 여동생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동생이 있으니까 막 크게 외롭지 않아서 결혼 생각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여동생도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저랑 얘기할 거가 쌓여 있으니까 외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서로 때문이 아닌가. 그건 언니 생각 아닌가? 언니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언니랑 같이 있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관계이긴 한데 어찌됐건 계속 이렇게 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러고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공생하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얘기를 했구나. 아니, 얼마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어나서 같이 스케줄을 가거나 아니면 따로 스케줄 갔다가 또 중간에 같이 잠깐 만나서 또 일 정리하고 다시 또 스케줄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얘기하고 잠자고. 연애할 때는 그러면 언니랑은 조금 시간이 좀 떨어져 있을 거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제 같이 밥 먹고. 셋이서요? 그 심지어 이렇게 여행 가는데도 따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언니가 나중에 신혼여행 가면 그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을 언니 신혼여행.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지금은 이제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지만 이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언니나 동생이 반대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와. 동생 설득시켜야죠. 근데 동생은 진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언니 안 볼 거야.
근데 보통은 동생이 좀 점 찍어서 저한테 만나보라고 얘기해서 제가 만나거든요. 반대. 언니한테 언니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돼. 이 사람 언니의 이런 부분을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이런 성격은 언니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이 사람 제발 꼭 만나라고 해서 언니 이제 연애할 때 그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컨펌을 받고 만나는 거네. 근데 일도 같이 하고 잠잘 때 한 집으로 들어온데도 아침에 예를 들면은 근데 다 타당해요.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이제 너 뭐 의상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야죠. 같이 컨펌하고 그다음에 센터 스케줄 다 잡혔어? 어떤 선생님 출근했어? 오늘 월급 주는 날인데 보냈어? 이거 책 몇 권 다 챙겨놨어? 차는 어디 뒀어? 이거 그다음에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너가 여기 대놓을 거야?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갈게. 그다음 너는 매니저랑 여길 가. 난 이걸로 여기 혼자 타고 이동을 할게. 뭐 이렇게 동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중간에 뭐 그러면 너는 여기서 하고 난 여기서 할게.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사이는 엄청 좋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만 커졌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건 좋죠. 근데 또 매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할을 분담하면 되지. 그 과정의 것들을 왜 다 물어보지? 약간 그렇잖아요. 다 물어보잖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언니가 굉장히 서운해요. 예를 들면 정원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다렸어요. 좀 잠을 자면서도 왜 걱정되죠. 문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언니 나 경주야 왜? 그런 거예요. 왜는 뭘 왜야?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간 경주에 있는 스케줄이었어요. 골프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한 2일째 알았어요. 2일째. 저는 이제 대표자로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려요.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요. 두 분만 사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세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빠, 아버지. 아빠, 남동생. 남동생까지 온 가족이 온 같이 가족이 사시는군요. 사는구나. 네. 그렇다면 뭐 어머니께만 설명드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엄마가 저한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언니는 가서 나한테 얘기를 안 들어서 서운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언니는 정원 씨가 본인의 스케줄이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생도 반대로 그러세요?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언니 서운한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언니 서운해?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좀 약간 되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언니가 스케줄 얘기 안 하고 갔다 하더라도 알았어 잘하고 와. 그냥 이렇게 자매인데 완전히 다르네. 네. 저는 약간 가끔씩 제가 첫째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 무서울 것 같아. 정원 씨가 언니면은 네. 어떤 면에서요? 정원이는 굉장히 딱 그 규율이 정확한 아이거든요.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거 딱 정확해서 언니면 약간 숨 막힐 것 같은데요? 아 갑자기 언니여서 다행이다. 네, 언니여서 다행이다. 네.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 아니에요. 저는 늘 그 네. 생각해요. 그러세요? 네, 그냥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연인이면 제 삶을 보고 있는 게 좀 피곤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딱딱딱딱 맞춰서 사는군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 정원 씨는 좀 이렇게 본인 생각이 분명하세요? 자기의 주관이 좀 분명하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분명하세요? 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많고 아하. 분명하고 너무 많아서 그것 중에 뭘 해야 될지가 늘 그럼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네, 잔소리 좀 싫어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언니가 보니까 일상에서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있어서.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정원 씨가 이렇게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네. 근데 되게 딱히 이유가 없어요. 언니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숟가락을 잡는 것처럼 언니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한나 씨한테 여쭤보는 동안에 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시 내가 여쭤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나 씨가 하는 게 뭘 잘못한 건 없으세요. 근데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기 때부터 정원이가 엄청 예뻤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자는데 얼굴은 하얀데 눈썹이 이렇게 까맣고 입술이 빨간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세상에 빛나게 해주고 싶다. 내가 그 약간 어두운 거 안 보고 그냥 밝은 것만 보고 그냥 밝게 자라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 때. 그 이런 생각은 그런 걸 제가 하거든요. 저희 딸 잘 때.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막 완전 이게 나이 차이가 정말 많아서 한 10살 정도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왜 그럴까? 자, 그럼 정원 씨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깜짝이야. 네. 사랑해서. 맞아. 갑자기 되게 하얘졌다. 여기는 지금 되게 동화야, 동화.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원래는 안 그렇지만 다 모든 게 허용이 되고 딱 두 가지예요.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이요. 소망까지 해주시지.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형제 자매가 있으시잖아요.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래 씨는 2살 터울에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 정말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24살까지도 약간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건 약간 진짜 좀 부끄럽긴 하네. 예,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군대 가기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하고 지금까지는 너무 잘 지내는데 동생한테 진짜 오랜만에 전화하면 잘 지내지? 그러면 문자 하나 와요. 그리고 이게 끝이야. 끝이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생사만 확인하는 거죠. 어떤 게 옳다 또 옳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두 분의 관계를 좀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윤지 씨 말씀하신 그 경쟁, 뭐 열등감, 또 뭐 질투심 네. 이런 게 맞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있어요. 네, 있죠. 생각해보면은 네.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일을 뭐 이뤄냈을 때도 아까 뭐 정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저는 아나운서인데 본선까지 올라갔어. 와, 너 진짜 본선까지 올라가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양정원 언니래. 그러면 모든 건 다 양정원 언니의 그 산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던. 그리고 제가 뭐 하면 너무 예쁘다. 근데 동생도 예쁘더라고. 이러면 갑자기 묻혀. 그리고 그런 거서부터 내가 뭐든 한 게 뭔가 그 밑에 뭔가 갇혀있는 느낌? 나 나름대로는 내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동생이랑 딱 연결되는 순간 양정원의 언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원이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양정원입니다. 그럼 저는 양정원 언니입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양정원 언니 양하나입니다. 깜짝 그래서 놀랐는데. 동생이 아까 장난으로 양한나 동생입니다 했는데 제가 심쿵했어요. 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랬구나. 마음이 고운 분이시잖아요. 동생한테 굉장히 동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이 고운 분인데요. 아니 약간 엄마 같아요. 자꾸 느끼는 게. 언니 헌신적이잖아요. 언니. 네네.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각자의 위치에 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언니는 자매니까 언니의 위치가 있는데 왜 엄마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한나 씨가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나 씨의 깊은 마음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대로도 열심히 살고 있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조금 정원이의 그늘에 가려지는 건 있어요. 정원이가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래도 따로로 불려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제가 활동을 해도 양정원 언니로 타이틀이 나가고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양정원한테 스크라치가 갈까봐 제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양정원 언니 저러고 다닌다더라 이럴까봐 환불 원정대 이런 거 그런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 친구들 환불 뭐 컴플레인 뭐 이런 거 다 제가 제 전문이었거든요. 어릴 때 언젠가부터 저는 어떠한 컴플레인도 못하고 그냥 누가 뭘 나한테 뒤집어 쓰여도 바보가 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게 약간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가족적인 이유가 있어서 좀 집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미술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그다음에 첼로로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가 그냥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맞이고 부모님한테 뭔가 효도하기 위해서 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보면 엄마가 되게 가지고 싶어하던 자유기 되게 비싼데 여동생이 딱 들여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갖고 싶어하던 돌침대도 딱 동생이 나랑 일말의 논의도 없이 저 10만 원도 못 보태고 딱 들여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가족한테 해주는 게 비교적 없어 보이는 부모님한테 해주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하기도 전에 동생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냉장고부터 식탁부터 뭐 오븐 뭐 밥솥 뭐 다 제가 이제 사다 드린 것들이었는데 제가 해드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왠지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 제 지분이 이제 줄어들었죠. 네, 거의 다. 네. 자, 제가 우리 한나 씨가 쭉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 듣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물론 여러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내지는 가장 좋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이 있으세요? 정말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막 만족감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전 방송을 하고 하면 그냥 역시 아나운서다. 진행 잘한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돈보다 뭐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해. 이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면이 굉장히 나를 꿋꿋하게 지켜주는 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탁 건드려졌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장으로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것이 본인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존재의 이유니까. 네, 정원 씨는 본인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가장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줬을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방황도 많이 했고 부모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제가 평생을 발레를 했는데 그냥 실패자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잘 돼서 마리텔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이게 한번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는 또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면 부모님한테 그런 베풀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언니가 해도 제가 잘 돼야 언니를 끌어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제가 손가락질 받으면 언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잘 해야 되고 그런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했었을 때 제일 되게 편해요. 정원 씨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와 성공을 하는 거가 약간 결이 달라요. 정원 씨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근데 유명세를 타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취, 성과, 결과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분들은. 맞아요. 네, 그러십니까? 네, 네. 너무 맞아요. 야, 근데 선생님 이 질문 진짜 너무 스스로에게 다들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본인 스스로가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제부터 뼈골 때리는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 씨예요. 우리 한나 씨가 동생을 되게 아끼시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와서 동생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동생을 너무 사랑해요. 그죠? 저는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희생하고 동생한테 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럼 그냥 들으면 되게 착한 언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양파의 제 겉껍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 벗겨서 들어가 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 한나 씨가 생각하고 있는 일부 기준들, 예를 들어 대중 앞에 서서 무대에 서요. 그럼 이제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동생이 더 두각을 나타내죠. 그쵸. 이런 면에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기를 써봐야 양정원이를 못 이겨요. 이기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의식적으로는 동생을 이길 생각을 안 하지만 인간의 가장 저 깊숙한 내면은 굉장히 나 자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저 깊은 내면의 무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 건드려지면 이것이 열등감이 건드려지고 약간 질투심도 생기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경쟁심이 싹 생기는데 이 한나 씨는 내가 동생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져 질투심을 느껴 이거는 용납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생을 아끼는 헌신적인 언니가 돼서 신봉사의 딸의 심청이가 있듯이 양정원의 언니 양한나가 있는 거죠. 정말 착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 같은 언니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양한나는 그 모습으로 존재가 딱 인정되어질 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소라 씨 아시죠? 네. 만약에 오은영 박사가 이소라 씨하고 눈 떠서 잘 때까지 같이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해요. 모델 뭐 이런 에이전시를 같이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이소라 씨하고 같이 내가 한다. 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기를 써봐야 이소라 씨 같은 몸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뭘 못 해내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이. 대박. 왜 또 용하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동생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다니면서 맞아요. 그 일은 뒤에서는 언니가 다
다 백업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동생이 두각을 나타내고 네, 스팟라이트를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엄청 명확하게 후달려요, 사실. 그렇지, 후달리지. 네. 엄청나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언젠가 동생하고 다니면서 양한나는 조금 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은 걸로 계속 타격을 탁탁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생님께 전화 드렸고 그랬던 것도 그런 직업적인 것 때문에 찾아뵈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이나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저랑 안 맞는 직업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나 내가 진짜 마음 깊숙이 정말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뭘 할 때 내가 좀 존재감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 같이 다니지 않고 양한나 씨 혼자 어느 행사를 갔다. 그래서 진행을 보는 양한나라는 아나운서로서 일을 했다. 어떠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너무 잘 해내신 네. 거죠. 네, 양한나로서 그냥 인정받고 양한나의 기능을 해내고 맡은 일을 해내는데 둘이 붙어 다니니까 지금 이제는 양한나 씨 한나라는 사람으로서 양정원의 언니가 아닌 그냥 양한나로 조금 더 꿋꿋하게 딱 디디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뭔가 실타래, 엉킨 실타래 좀 끝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 우리 양한나, 양정원 고객님에게 아주 엄청난 게 뿌려질 예정입니다. 바로 음영 매직 타임. 냉정하게 말하면 양한나 씨한테서 양정원 씨는 남입니다.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동생을 넘어서서 그냥 남입니다. 은영 매직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네. 한나 씨는 남인 정원 씨를 남이에요. 남으로 좀 밀어내고 한나 씨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와, 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남이죠. 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지금 두 분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되게 네 너무 낯선 단어예요. 네. 너무 아니, 저 눈빛은 사실. 아니 지금 여기서 보잖아.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이어서 아니 오은영 박사님 이런 얘기했으니까 내일 당장부터 떨어져야 되나? 이런 눈빛으로 두 분이. 네. 갑자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니 그 남이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언니의 어떤 그런 손길이 없다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아닌데 그 남이 아닌데. 네. 아 어떡하지? 네. 남이다, 타인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 부부라도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잘 인정해주고 경계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는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인 거지 남처럼 지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정원 씨는 양한나 씨의 남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뒤에 잠깐 좀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방송이긴 하지만 짧게라도 감정의 교류를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나는 되게 그 받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요? 아니 당연한 거 맞아. 당연한 거 맞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로서도 좀 더 살면서 또 정원이 삶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되게 잘 하는 것들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 트로트 나가서 그거 하는 것도 되게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근데 나는 언니가 그런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되게 양한나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혹시라도 내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간에 혹시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언니가 더 그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언니 힘들지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서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 이런 자매가 있네. 내가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내가 먼저 성공을 해서 더 끌어주도록 할게. 언니 이미 많이 잘 끌어주고 있잖아. 되게 많이 충분하고 지금까지도 우린 남인데 우린 남이라고.